점점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0을 내려서는 순간이 있겠지. 그러면 이때는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야? 양수 번째, 양수가 나오는 항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고, 음수를 더하기 시작하면 올라갔던 합이 도로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맞습니까? 즉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느냐가 관건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라고 n을 묻고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은 선생님이 AN, D의 관계입니다 라고 했지. 출제자가 나한테 몇 번째 항 n을 묻고 있다는 것은 출제자가 나에게 무엇을 이미 주고 있다는 얘기야? A와 D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A는 주어졌는데 D는 주어지지 않고 뜬금없이 S4가 주어졌어.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D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S4는요. 자, D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 등차 쇠락 공식 두 개 한번 불러보자. SN은 뭐? 시작! 2분의 n의 a 플러스 l. 또 하나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d 라는 두 개의 공식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무슨 공식 써야 돼? 시작!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d를 써야 돼. 왜? d가 필요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항수 자리에 몇을 적어야 돼? 항수 자리에 몇 개 항을 더하고 있어? 몇 개 항을 더하고 있어? 4개. 그러므로 n 자리에 4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2a 2a니까 몇? 30 플러스 n-1이라는 건요. 요 4보다 하나 적은 수를 쓰란 얘기니까 몇 D? 3D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값이 48이래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2 양변을 2로 나누면 24. 암산에 30 더하기 3D가 24가 됐대. D는 몇이다? 마이너스 2가 된다예요. 자, 그러면 나는 초항하고 공차 가지고 이 수열의 일반항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N은 뭐야? 불러. 시작! 몇 N? 몇 N? 몇 N? 개념 하나도 공부 안 하는구만.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몇 N? 마이너스 2N 우선 써야 될 거 아니야. 기억나나? 다 배운 거야. 자, 그리고 초항이 15니까 뒤에 몇만 더해주면 돼? 17 더해야지. 왜? n자리에 1 대입했을 때 15가 나와야 되니까. 이 일반항이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부터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요. 2n은 17보다 크다. 결국 n은 몇 되겠습니까? 8.5보다 크다. 아,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9항부터 음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합이 최대가 되겠어? 8항. 음수가 나오기 전항인 8항까지 합이 최대가 된다 라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게 솔루션 1이에요. 상식적으로 푸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솔루션 2 이제 기계적으로요. 이런 최대값에 대해서 생각해서 푸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D를 찾아내는 것까지요. 자, 제 몇 항까지 합을 우리 수식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 SN. 몇 항인지 모르니까 그냥 SN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얘가 최대가 되는 녀석을 구하래. 그래서 SN의 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 2분의 n에 2a 그래 30 플러스 n-1 중가로 써야겠네요. n-1에다가 공차는 내가 이미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랍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좀 해봤더니 얘는 2분의 n에 마이너스 2n에다가
플러스 2에 30 있으니까 플러스 32. 뭐 요런 식으로 나오네요. 결국 식은요. 2분의 마이너스 2n의 제곱 플러스 32n이 돼서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16n 요런 식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2차식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엄밀히 말하면 n은 1 이상인 자연수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지. 자, 제한 변역이 있는 2차식의 최대치수 문제는 그림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그림 나옵니까? 위로 볼록인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꼭지점, 제일 높은 점이 여기지?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우선 찾아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 a자리에 뭐가 보여? 마이너스 1, b자리에 뭐가 보여? 16이 보여서 와우, 여기가 8이 돼, 8. 그러면 8은 1 이상인 자연수니까 최대값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몇 항? 8항까지 합이 최대야 라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셔도 사실 이렇게 많이 가. 답지는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제한 변형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64 플러스 64가 돼서 요 식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64이므로 n이 몇일 때? 8일 때 최대값 몇이 나온다? 64가 나온다. 그러므로 8항까지 합이 최대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답지에 언급이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봤더니 솔루션 1이 편해요? 2가 편해? 1이 편해요? 2가 편해요? 보통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요 합보단 일반항에서 끝나는 솔루션 1이 많이 편하지. 근데 1을 풀려면 적어도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 솔루션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등차 수열과 관련된 기본 문제 유형은 끝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등비 수열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한번 이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등비 수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겁니다. 자, 등비 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약자는 뭐였어? AP. 조화 수열의 약자는 뭐였어요? HP. 그러면 등비 수열의 약자는 뭐냐면 등비 수열은요.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이라고 해서요. GP 예요. 등비 수열은 줄여서 GP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우리 등차 수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 2, 4, 6, 8, 10 뭐 이런 식의 등차 수열이 있을 때 등차 수열은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공차 2가 나온다.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뺀 차이가 2다.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뺀 차이가 2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기도 하고 앞에서 2를 더하면 뒤에가 나와. 앞에서 2를 더하면 뒤에가 나와. 앞에서 2를 더하면 뒤에가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얘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뭐 해준 거야? 어떤 특징이 있는 수 같아? 앞에 있는 항에다 뭔 짓을 하면 계속 뒤에 있는 항이 나온다? 곱하기 2를 하면은 계속 뒤에 있는 항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나중항을 앞에 항으로 나누면 2가 된다. 나중에 있는 4를 앞에 항인 2로 나누면 2가 된다. 8을 4로 나누면 2가 된다. 16을 8로 나누면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나중항에서 앞항을 나눈 비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모해서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더했고 등비 수열은 곱했구나. 자, 우리는 이때요.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똑같은 수를 곱하지. 이런 걸 공비 R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공비 R이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에서 뭐라고 배웠어? 요런 역할을 하는 녀석을 공차 D라고 불렀다면 이제 공비 R이에요. 자, 그럼 얘기해보자. 1, 2, 4, 8, 16 땡땡땡은 무슨 수열이고?
등비수열이고 공비알은 2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등비수열이고 공비알은 2이다.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이 뭔지 알았으면 제일 중요한 등비수열의 일반항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은 항상 몇 번장을 의미한다? 일반항은 항상 몇 번장을 의미한다? n번장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n번장을 an이라고 했을 때 an을 구해볼 겁니다. 자, 초항이 a였어요. 그럼 두 번장은 공비가 r이니까 몇이 돼? 두 번장은 ar 이렇게 되겠지. 세 번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ar의 제곱. 네 번장은요? ar의 세제곱이 돼요. 자, 느낌 오시죠? 규칙성 찾아내셨으니까 n번장은 뭐가 될까요? ar의 n-1제곱 되겠습니까? 그래서 ar의 n-1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와요. 자,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보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뭐였어? 얘기해봐. 시작! a 플러스 n-1 d였던 거 기억하시죠? 와우! 여기에도 뭐가 나온다? n-1. 여기에도 뭐가 나온다? n-1이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등비수열의 일반항 4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갈게요. 시작! a는 ar의 n-1제곱, a는 ar의 n-1제곱, a는 ar의 n-1제곱, a는 ar의 n-1제곱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등비수열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요, 등차수열은 AND의 관계였다면 등비수열은 ANR의 관계입니다. 출제는 어떻게 된다? 저 세 개 중에 출제자가 우리에게 2개를 주고 남은 1개를 구하시오라는 이런 구조 패턴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배웠으면 등비수열의 점화식을 공부해봐야겠죠. 자, 등비수열의 뜻이 뭐랬어?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일정항과 공비 R 나온다라고 했죠? 걔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일정항과 공비 R 나온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항 사이의 점화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 식을 보면서 문장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 식을 보면서 문장으로 외운다. 자, 3번만 읽고 암기하고 넘어갈 거야. 등비수열의 이 항 사이의 점화식 외우자.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일정항과 공비 R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일정항과 공비 R 나온다. 마지막.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일정항과 공비 R 나온다. 묻자! 등차수열의 이 항 사이의 점화식 뭐였어? 외워봐.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한 번 더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등비수열의 이 항 사이의 점화식 시작! 나중항을 앞에 항으로 나누면 일정항과 공비 R 나온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구조가 비슷해서 근데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등비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접한 항 3개를 쭈르리 놓았어요. 그리고 요 녀석 2개를 가지고 우선 선생님이 이 항 사이의 점화식을 만들어 봤더니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일정항과 공비 R 나온다. 요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요번에는요, 요렇게 이 항 사이의 점화식을 가지고 이 항 사이의 점화식 세워봤더니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일정항과 공비 R 나온다. 요런 식이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와우, 얘도 R이고 얘도 R이래. 그러면 결국에는 이 1번식의 자변과 2번식의 자변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요 밑에 선생님이 안 보여서 그냥 밑에 필기해 놓을게요. 1, 2번이 같다라는 얘기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랑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랑 같다라는 식이에요. 어머, 나 분수식 싫어. 그래서 뭔 짓 합니까? AN 플러스 1이 넘어가면 위로 분자로 곱해지죠?
an이 넘어오면 분자로 곱해지죠? 결국 어떤 식이 됩니까? 이 식은 불러볼까? 시작!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플러스 2라는 요런 식이 만들어져요. 요 식이 바로 사망사이의 점화식입니다.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플러스 2라는 식이고, 식은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외워야 된다? 외워볼까? 시작!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사망사이의 점화식 3번만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그럼 질문! 등차수열의 사망사이의 점화식은 뭐였습니까?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더한 것과 같다. 되겠습니까? 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보자. 이항 사이의 점화식과 사망 사이의 점화식 중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화식은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 항상 유리해요. 사망 사이의 점화식은 우리에게 불리해요. 라고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서도 얘기했죠. 왜냐하면 사망 사이의 점화식에서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정보? 등비수열이구나. 와, 이 A에는 등비수열이겠네. 라는 정보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 문제에 주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2개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정보랑 또 공비가 아니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 사이의 점화식이 나오면 항상 조건 하나 정도 더 붙어 있고요. 사망 사이의 점화식은 불리하기 때문에 보통 조건 2개 정도 더 출제자가 우리에게 던져준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점화식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가진 특징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자, 등차수열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특징이 있었지? n에 관한 1차식이며 n의 개수가 공차 d이다. 기억 안 나나요? 공부 좀 하자. 다시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 뭐라고? n에 관한 1차식이며 n에 관한 1차식이며 n의 개수가 공차 d다.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특징은 뭐야?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특징은 n에 관한 2차식이며 상수항이 0이다. 되겠습니까? 외워야 해. 개념집 통째로 외워야 해. 알겠나? 문제만 풀지 말고 제발 개념집을 보기 바란다. 자, 그러면요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하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 가진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등비수열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수 위에 n에 관한 몇 차식이 와야 된다? 지수의 n에 관한 몇 차식?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 오는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단항식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저기에 보이는 저 식은 다항식이 아닌 단항식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1, 2, 3, 4에서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골라보세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야? 1번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까? 1번식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까? 아니지. 누구 때문에 아니야? 마이너스 7 때문에 다항식이 돼서 아니에요. 자, 2번식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까? 일반항입니까? 예. 왜? 단항식인데 지수의 n에 관한 몇 차식이 오고 있어? 1차식. 그러므로 얘 등비수열 맞아요. 3번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까? 예. 단항식이면서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오고 있으므로 맞습니다. 4번 등비수열입니까? 예. 단항식이면서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오므로 얘는 등비수열 되겠다 해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등비수열을 찾아냈으면 이제 공비를 알아야 되지. 자, 이번에 공비는 몇일까? 공비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공비가 몇일까? 공비는 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통 공비를요 5, 공비 3, 공비 마이너스 1 이렇게 읽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게 공비가 아니고 예, 미수가 공비가 아니고요. 미수에다가 n의 개수승, 즉 n의 개수 제곱을 한 것, 요것이 바로 공비 R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미수를 하면 안 돼. 얘가 공비 R이 되는 이유는 왜냐면 미수에다가 n의 개수가 몇이야 현재? 1이지. 그래서 R이 된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돼? 공비 R은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n의 개수여야 돼. 그러면 얘는 결국 5의 세제곱분의 1이므로 125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얘기해봐. 3번에서 공비는 몇 되겠습니까? 3의 제곱은 9. 자, 4번에서 공비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일명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27페이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설의 점화식 연구 기초편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라. 우리 등차설에서도 숨어있는 1인치 공식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죠.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공차 D다. 이런 공식이 있었어.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그런데 사실 얘는 숨어있는 1인치가 있다 그랬지. 어떤 식이 숨어 있었습니까? 얘기해볼까? 시작! M 플러스 1 마이너스 N D라는 녀석이 숨어 있었어요. 이로부터 우리는 AN-AN은 뭐로 계산할 수 있다? M-ND로 계산할 수 있고 이 문제는 보통 언제 사용된다? 항 두 개 주고 공차 D 구할 때 쓰는 공식이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1인치 공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어떤 숨어있는 1인치가 숨겨져 있냐면요.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원래 아래 요 분자에 있는 녀석이지 N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모에 있는 녀석에는 이렇게 빼줘서 생기는 식이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AN분의 AM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시작! 아래 N-N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항 두 개 주고 공차 D 구할 때 쓰는 공식이랬지. 얘의 용도는 뭐가 되겠다? 항 두 개 주고 공비 R 구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숨어있는 1인치 공식요. 3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AN분의 AM은 R의 M-N 제곱 한 번 더. AN분의 AM은 R의 M-N 제곱 한 번 더. AN분의 AM은 R의 M-N 제곱. 외우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지워도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그 아래로 내려가서요. 등비설의 공식과 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항 두 개를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면서 공비 R 구하래. 무슨 공식 사용해야 돼? 시작! AN분의 A의 M은 R의 M-N 제곱이라는 공식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요. 등비설의 일반항 쓰시면 돼요. 불러보자. 시작! A에는 A R에 M-1제곱. 답이 빡빡 안 나온다. 이거 두 번만 더 읽고 가자. 등비설의 일반항 시작. 등비설의 일반항 A에는
A 아래 n-1제곱 한 번 더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아래 n-1제곱 되겠습니까? 자,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몇이 나옵니까? 답은? 그래서 EHS 계산하면 몇 나와요? 128. 자, 우리 요 문제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A3, A6, A9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몇 개씩 나고 있어요? 3개.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몇 개씩 나고 있어요? 3개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에 3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R을 3개를 곱해서 넘어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도 3차이기 때문에 R을 3개를 곱해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그냥 369 요거 자체가 등비수열이 된다 안 된다? 되더라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등비수열 3개짜리로 인식하면 돼요. 2에서 16이에요. 넘어오기 위해서 몇 곱했습니까? 8 곱했죠? 그러면 또 며칠 곱해줘야 돼? 8을 곱하면 바로 A의 9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6, 얘는 3개. 그래서 잠시만. 2의 4제곱이지? 순간 깜짝 놀랐네. 2의 4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이어서 2의 7제곱이면 128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요 이런 사실을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주자. 등차 수열 내 맘대로 하나 만들어 볼까? 여기까지는 필기 됐나요? 됐나요? 네. 자, 이 문제에서 이런 거 하나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등비 수열도 하나 만들자.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 2, 4, 8, 16, 32, 64, 128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쳐볼 거예요. 그러면 이때요.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간격으로요. 이런 식으로 뽑아내보는 거지.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뽑아버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더했습니까? 플러스 9 했지. 그런데 얘도 몇 더했어요? 플러스 9. 얘도 몇 더했어요? 플러스 9. 이 동그라미 친 것만 보고도 이 동그라미 친 것 자체는 또다시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같은 간극으로 뽑아내면 얘는 또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자,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간극으로 이런 식으로 뽑아버리게 되면 얘는 곱하기 8이고 얘는 다시 곱하기 8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간격만 같다면 등비수열 내에서도요. 뭔가 톡톡 뽑는데 간격이 같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푸세요.